그리고 엄마가 이체해준 거 안 돼.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낸 돈 본인이 내야 된다. 그거 징여야 징여. 연말정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헷갈리니까 근로자를 다루는 인사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근로자이신 분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공제를 한 3가지 정도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기본공제와 부양가족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랑 부양가족공제는 보통 뭐 추가 공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기본공제랑 추가공제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서 세무조사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한 1년인가 2년 후에 전화가 제일 많이 와요. 잘못 넣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셀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150만 원, 옛날부터 이거 한 10년 정도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까지도 150만 원 기본공제로 되고 있고 1인당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은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요. 만약에 딸린 식구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소득, 나이에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에 15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냐 덜 받을 수 있냐를 체크를 하는 건데, 이 소득 기준은 뭐냐면 연애에 100만 원이야. 월 아니에요. 이거 계속 물어보는데 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득이 없다라고 치면 돼. 100에 11을 나누면 얼마일까? 한 8만 얼마? 월에? 9만 원? 뭐 이 정도? 이건 건데 연애 100만 원이야. 이게 근데 만약에 그 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봉 500만 원. 나머지 소득 종류는 연애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을 한번 볼게요. 연애 이런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20세 미만이시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기본공제.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 중에 소득 기준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요 나이랑 엔드 조건을 가지시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이걸로 정리가 끝입니다. 혹여나 기본공제를 다른 소득자가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이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자, 기본공제 끝.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뭐냐? 지금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종류에 따라서 추가로 공제해주겠다는 의미거든. 첫 번째, 경로자. 경로자 70세. 지금은 70세니까 53년생. 그래서 만으로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100만 원 추가 공제해드리겠습니다. 뭐 엄마인데 기본공제에 해당이 돼. 소득도 되고 나이 70세도 넘었어. 그러면은 100만 원 추가로 공제해주겠다. 그리고 그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장애인이다 라고 하면은 200만 원 추가 공제. 세법에서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증 없어도 장애인처럼 중증으로 해당되는 증명서류가 있으면 장애인으로 해주니까 중증 환자라고 하는 의료기관에서 서류가 있으면 이것도 200만 원 넣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고, 세 번째, 부녀자 공제가 있어요.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여성이어야 돼.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근로자 말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짜리 이하,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여성, 성별이 있는 거고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한부모 공제라고 있습니다. 100만 원. 중첩되면 뭐 받을까? 한부모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는 여기서 끝. 두 번째로 공제들이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종류들이 많은데 월세세액 공제랑 신카공제,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신카공제부터 할게요.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소비만 하면은 다 받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내 총급여에 있잖아, 연봉에 25%를 썼어야 일단은 공제 대상이 돼.
그러니까 많이 소비를 했다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 총 급여의 25%를 썼어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금액이 됐어? 라고 한번 충족이 되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거를 뭐 전통시장에서 썼니? 대중교통으로 썼니? 혹시나 너 영화 관람 문화비로 썼니? 기타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썼니? 따라서 여기에 뭐 30% 등등등 여기에서 소비가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홈택스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홈택스에서 어쩌고 저쩌고 거래처에 대한 코딩이 잘 연결이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나눠지는 거니까 이거 외우지 마시고 대신에 이 퍼센테이지를 해주는 게 좀 달라요. 뭐 30%, 뭐 25%, 뭐 20% 이렇게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상식적으로 세금을 혜택을 줬을 때 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필수적으로 쓴 거에서는 퍼센테이지가 높겠지. 그 외에 백화점 쓴 거 이런 거는 높을 수 있을까? 안 높아. 그렇게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하시지 이거 계산해서 막 때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딴 거 하시고 총 급여에 내가 25% 썼나를 가지고 소득공제로 왈가왈가해야지 나는 왜 그런데 왜 이렇게 환급이 덜 받았지? 막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25%를 내가 썼냐. 자, 연봉이 만약에 5천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25% 곱하면 1250만 원을 이상을 써야 이 공제에 대한 의미가 있고 30%뭐 전통시장 대중교통 쓸 거야 라는 게 의미가 있다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것들은 뭐 영화비에 대해서도 공제해준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해서 조금 좀 안 좋잖아. 막 넷플릭스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30%를 해줘야겠다. 사실 이 공제 자체가 정책적인 목적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또 필수적인 게 많이 하시는 월세 세액 공제. 혹시 월세 세액 공제 질문을 좀 리스트업을 하다 보니까 월세 소득 공제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납입액에 대한 한도가 750만 원이다. 그러면 월에 얼마예요? 12개월 나누면 62만 5천 원이야. 한 달에. 고시원도 돼요, 여러분. 오피스텔도 되고 고시원도 됩니다. 월세 수준이면 여기 세액공제 해당이 됐겠구나. 70만 원이면 어떡해요? 750만 원을 연으로 커트 쳐가지고 여기 안에서 17%에서 아니면 15%. 그래서 그냥 신규 이제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17%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무나 해줄 수 없잖아. 연봉 높은 사람들이 왜 월세 살아? 너는 안 돼. 이 월세세액을 해준다는 취지 자체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요. 이거 월세 사니? 그럼 좀 공제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다 홈택스에서 계산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월세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뭘 어떻게 인사팀한테 제출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원칙을 말해줄게. 첫 번째, 월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가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50만 원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가 필요하고 그 월세에 대해서 살고 있니 거기에? 그래서 등본에 주소 나와 있죠. 전입신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돈을 너가 잊지 않니? 이 월세 사는 사람의 명의의 통장, 이체증. 이러면은 증거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거를 인사팀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명 가능합니다. 대신에 750만 원 한도라는 거. 여기에서의 17%를 낼 세금에서 공제해주겠다는 게 세액 공제. 여기를 전체를 해주는 거는 소득공제고 이거는 월세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이 세율을 곱한 이 금액을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세액공제예요. 근데 제가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월세를 제 통장으로 안 하고 어머니가 뭐 대신 내주셨어요 라거나 그 집주인분이 등본 이전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싸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 저는 실무상으로는 등본이 필요 없다고 봐요. 전입신고 안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등본은 없지만 단 월세 계약서는 있어야 돼. 월세를 얼마 적긴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서 입장에서도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랑
그리고 엄마가 이체해준 거 안 돼.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낸 돈 본인이 내야 된다. 그거 증여야, 증여. 본인이 낸 통장 이체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제가 돈을 줘서 그거는 다 그럼 소명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월세세액 공제가 끝이 났습니다.